쓰자. 자,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 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이라고 돼 있어. 엄청나게 긴데 어쨌든 중요한 주어는 서양의 과학 지식이라는 게 일단 주어가 됩니다. 맞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라고 돼 있어. 일단은 충격을 줬댄다. 그 다음에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자, 서양의 과학 지식이 충격을 줬고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여기에 관련돼서 나머지 정보들이 좀 정리가 되면 되겠지, 그치? 자, 일단 첫 번째는 자, 서양의 과학 지식이고, 이게 조선의 지식인들한테, 그치? 지식인들에게, 그치? 얘네들한테 충격이었고, 그 다음에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자, 이게 이제 청나라 병정을 한 이후부터 이제 뭔가 이렇게 막 들어오기 시작한 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포인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어쨌든, 자, 하지만이라고 있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 지리 지식에 대해서 이거에 비해서 미미했다고 했습니다. 자, 좀 좁혔어. 봤더니 이제 두 번째는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이라고 해서 서양 의학의 영향력이라고 있어요. 자, 일단 서양의 과학 지식 안에 서양 의학은 뭐야? 포함되어 있지. 그치? 그러니까 원래대로 따지면은 충격과 사상의 변화를 줬는데, 의학만큼은 뭐에 비해서? 자, 천문이나, 그 다음에 뭐야? 지리 지식에 비해서. 지식보다는 좀 영향력이 적었다라고 되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뭐,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치? 자, 이거에 비해, 자, 영향력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을 읽었지만, 자,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건 이제 보충 문장인 것 같아. 자, 다시 말하면 일부 지식인들이 자, 뭐에 대해서 서양 의학에 대해서 논평을 했지만, 자,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자, 이건 뭐 두 번째 문장에 대한 뒷받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가운데 18세기 철학자 이익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갑자기 이익 나왔습니다. 이익은 18세기 철학자고, 주목할 만하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 뭐에 관련돼서? 서양 의학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야, 지금. 그지? 자, 그러니까 이거 보자는 거야. 자, 그는 서북의라는 글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북이라는 글에서 아담 샤니 쓴 주제 분정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채록이 뭐야? 채록. 이게 이제 너네가 이걸 하고 나서 있잖아. 언제든지 채록이라는 단어는 잘 안 들어오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지? 그러면 뭐 해야 돼? 한번 찾아봐. 그지? 근데 채자가 우리 보통 쓰고 있는 단어 중에 뭐가 있을까? 채자. 채용하고는 다른 채용이요. 채용. 채용. 또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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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채택. 채용. 그럼 채자가 무슨 의미일까? 순 우리말로 바꾸면? 가린다고? 가져온다. 가져오는 것. 자, 채집 같은 말. 그치? 그럼 록자는? 록자는 기록하는 거지? 레코드 하는 거지. 그러면 거기서 뽑아갖고 뭐 한 거야? 기록한 거야. 오케이? 자, 요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 자, 이익이 서북의라는 거가 있는데, 이거는
주제 군적. 자, by 아담 샬. 여기에 일부를 채록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했다. 이건 뭐 더 이상 안 나와도 될 거. 자, 그럼 세 번째 봤더니 주제 군정은 당시의 서양 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간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다. 우리말 끝까지 봐야 돼, 그지? 막 말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건 없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야? 해부학이나, 그치? 해부학이나, 그 다음에 생리학 성과나, 자, 뭐 이런 것들, 그지? 이런 것들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 이런 것들이 실은 뭐야? 서양 서양 의학의 대변동을 이끌었다. 서양 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주제들이야, 이게 지금. 오케이? 그럼 내가 이제 잠깐 이야기 해주면 2008년도 지문이 하나 있어. 자, 생리학에 관련된 지문인데 이게 이제 과학혁명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자, 뭐냐면 갈레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원전 2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피가 돌면서 소모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지? 피가 막 돌면서 소모를 해갖고 언젠간 다 사라진다. 그냥 먹은 만큼 먹어야 되는 거야 이제. 피가 되는 거지 이제. 피가 돼갖고 막 돌고 있어. 그지?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소모 이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였냐면 자 봐봐. 마이너스 2세기거든? 이때부터 16세기 때까지 있잖아. 그지? 계속 이 사람이 진실이었어.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따지면 몇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무슨 뭐 폐순환 설명하고 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폐순환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소모 이론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지? 거기서 이제 그렇게 나와. 자세한 건 나중에 우리가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이야기를 해줄게. 자, 뭐 그러다가 베살기우스라는 사람이 16세기에 뭘 하기 시작했냐면 해부학을 갈라본 거야. 갈라봤더니 갈라졌을 말이 틀렸거든. 그지? 이때부터 이제 뒤집히기 시작한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생리학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거야. 이제 피가 어떻게 통하고, 그지? 피가 어디로 흘러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피가 처음에 어디야? 좌심실부터 해갖고 뭐 이렇게 빠져나가갖고 전체를 돌면서 이렇게 다시 우심방인가 우심실로 들어오는 이런 순환 구조가 있잖아, 그지? 이 구조에 대한 걸 정리한 게 이제 생리학인데 이거를 기원 2세기에 정리한 사람 거를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지. 그러다가 해보니까 다른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피가 순환한다는 피의 순환 이론이 소모 이론을 대체하게 된 거지. 피가 이제 가다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돌아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돌면은 잘 생각해봐. 너네 이제 어느 정도는 알 텐데 피가 막 돌면은 자 손가락 같은 피가 통해 안 통해? 통하지. 그럼 동맥피로 가서 여기 산소를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오면은 그다음부터 이산화탄소 싣고 어디로 와? 다시 어디로 와? 심장으로. 정맥 통해서 어디로 와? 심장으로 다시 온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서 우리는 호흡이란 걸 하면서 뭐야? 내뱉는 건 뭐야? 이산화탄소 내뱉지. 요런 과정이 있어. 근데 문제는 이제 갈레노스 밑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럼 피가 순환돼서 동맥피가 정맥피로 전환되는데 어디서 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지 이제.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증명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증명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증명을 어떻게 하는 거야? 뭘로 증명할 수 있어? 야, 해부에서 안 보인다니까? 이제 해부로 이제 일단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야, 지금. 그치?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 이제 생리학적으로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를 뭐해서 가설로 내세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치? 그럼 뭐가 있으면 이제 이게 가능해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 야, 우리가 세균의 세계를 알지 못하잖아. 그치?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세균의 세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야? 그치? 현미경 누가 제일 먼저 발명했는지 알아? 현미경 발명자? 모르지? 자, 그래서 내가 이거 가끔 이야기합니다.
곤충학자 중에 너네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유명한 사람. 파브르. 들어본 적 있지, 그지? 이 파브르와 저기 필적할 만한 또 곤충학자 하나 더 있어. 말픽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이 말픽이라는 사람은 뭐 했냐면, 자, 이 곤충이야, 이게. 자, 예를 들어서 곤충이야. 자, 파브르는 얘가 막 꾸물꾸물꾸물 기어댕겨. 똥 싸고 교미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눈을 다 관찰해, 이렇게. 그래서 직접 건드리지 않고, 그지? 자기가 막 보는 거야. 근데 말픽이는 뭐 했냐면, 잡아. 갈라. 그래서 안에 뭐 들었는지 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근데 곤충이 사이즈가 어때? 커, 작아? 작지? 이게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안 보이지? 보려면 뭐 해야 돼? 그치? 그래서 현미경을 발명한 거야. 그 현미경을 발명한 말피기에 의해서 오세열건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야. 오케이? 자, 봐, 있잖아. 이렇게 된 거지,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직선을 못하지. 그러면서 바뀐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양 의학의 대변동이 결국은 뭐야? 해부학과 생리학에 의해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부연 설명해 준 거야, 지금. 알겠지? 이거 어디 나온다고? 기출문제 나와. 내가 뭐 어디서 배웠겠냐, 이걸? 그지? 기출문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배웠던 것들이나 우리가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들어간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이 결국 뭐가 되기 시작해. 이런 걸 보는 이제, 물론 이제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알면 아는 대로 우리는 뭐야?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지. 이거 내가 좀 아는 내용이야. 하고 갈 수 있잖아. 뭐냐면 알겠지?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 지하물 새로운 게 나와도 두려움이 사라져버려. 자, 어찌됐든 간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은 어디에? 주제 문장에는 없는 내용이야. 되겠냐? 주제 문장에는 없는 내용. 즉, 뭐가 기계론적인 것만은 주제 문장에는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네, 기계론적이라는 게 뭐냐면, 얘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얘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얘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메카닉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지? 자, 그걸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그 다음에 중세의 해부 지식, 이런 것들이 실려 있었다라고 되어 있지, 그지? 자,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거야. 로마 시대의 생리설이 바로 뭐였어? 그 갈레노스의 그 생리 이야기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네 번째. 자, 로마 시대 생리설. 그 다음에, 자, 해부학, 근대 이후의 해부학들. 요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목적이 뭐라고? 기독교적인 거야. 그치?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정된 서양 의학 지식이었지만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다섯 번째. 자, 한정된 서양 의학 지식이야. 그치? 그렇지만 얘를 부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누가? 이익이. 수용했다. 이익 이야기야, 지금. 맞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오면 이제 누가 나와? 최한기가 나오지, 그치? 최한기가 나오면 일단 이익과 최한기를 뭐 하겠어? 당연히 컴페어를 해보겠지. 자, 이런 게 이제 문제 나올 거란 말이야.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쭉 그래서 인정하고 수용했습니다.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샤의 설명에 대해서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건 긍정했지만, 그럼 뭐? 이익이 긍정한 건 뇌가 몸의 운동을 주관하는 것. 자, 아담 샤. 그 다음에 이익. 전부 다 어그리했습니다. 되겠지, 그지? 자, 이거 어그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익은 그거에 대해서 딴 게 나오겠지, 당연히. 자,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 대신, 자,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 요걸 우리는 심주 지각설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익이 인정한 건 요거였다.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아담 샤의 거 받아들인 건 있지만, 운동을 주관하는 건 내가 한 거고, 요거는 긍정했지만, 자, 지각 활동은 해서, 지각이라는 게 뭐야? 감각을 느끼는 거 있지, 그지? 요거는 심장이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뭐야? 택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익 이후에도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야? 그렇다고 해서 뭐 되게 많이 뭔가를 하고 이러진 않았고, 자, 당시의 유학자들은 서양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의학은 비껴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도 역시 여전히 의학에 대한, 서양의학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가, 자, 세 번째 단락의 초반부에 나옵니다, 지금. 자, 세 번째 단락에, 자, 이익 이후에도, 이제 이 이야기에도, 자,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력은 아주 미미했다. 별거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뭐야? 이유가 나옵니다. 자, 왜? 자, 다시 말하면, 자,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자, 그 다음에 관심도 없었다는 얘기지, 그지? 자, 의원들도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에 전해진 서양의학서적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든가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관심이 없었느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일단은 세 번째 내용이 좀 부족했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자체도 충격적이지 않았다. 그건 뭐야? 지구가 움직인다는 말은 되게 충격적이었나 봐. 생각해보면. 그치?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할 뿐 됐고, 자,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그 다음에 네 번째, 해부학은, 자, 윤리적으로 문제가 좀 돼. 혹시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던 거 혹시 알아? 옛날에? 거기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와. 이제 허준이, 이게 이제 해부를 좀 해봐야 되는데, 해부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시체에다 칼을 댄다든지, 시체 갖고 장난을 치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금기시했어. 윤리적으로. 그치? 요즘도 사실 그렇잖아. 내가 죽고 나서 내 시신을, 뭐, 예를 들어서 의대에 어디다 기증한다, 시신 기증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뭐, 뺄 거 빼고 쓸만한 거 다 빼고 나면, 그렇잖아. 장기 같은 거 빼고 나면 그다음부터 애들 실험용으로 이렇게 주는 거야. 그게 이제 의학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사실 선뜻 그거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지. 그렇잖아. 장기 기증, 뭐 증서라든지 뭐 이런 거. 그치? 솔직히 너 이거, 어떻게 선뜻 하기가 좀 그렇지, 그지? 아직도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더더욱 그렇지, 사실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 때문에, 서양의학은 이걸 해야 된단 말이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자, 서학에 대한, 또 뭐냐면, 서학에 대한 조정의 금지 조치도 있었다. 새로운 게 막 들어오니까 이거 막았다. 뭐 이런. 그럼 지금 나오는 내용은 앞에 1, 2번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지? 자, 이런 것들도 나중에 문제가 조정이 되면 왜 이렇게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또 뭐 할 수 있어? 물어볼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겠지, 이거. 그지? 자, 그것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던 중에 최한기, 이제 최한기가 나옵니다. 자, 최한기는 19세기 실학자인데, 자,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홉슨의 책들을 접한 다음에, 자, 해부학 전반과 뇌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했다. 자, 일단, 다섯 번째. 자, 그러던 최한기가 나옵니다. 자, 얘 참고한 게 뭐라고? 홉슨? 홉슨 맞아? 홉슨의 책을 접한 다음에, 자, 접한 후에, 자, 해부학.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자, 뇌기능. 중심의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했어.
뭐에 대한 문제의식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일단 문제의식을 본격화했습니다.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에 초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전에는 도덕적 차원의 것이 좀 있었는데 이 차원에서 뭘로 옮겨간 거야? 자, 시각적 생리적 기능. 지각적이야? 생리적 기능. 뭐 이런 정도 얘기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요거는 좀 약간 F스러운 일이라면 요거는 T스러운 정도의 일. 그치? T-C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야 지금. 그치? 요렇게 갑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T들이 뭐 윤리가 없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최한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에 하나는 몸기계였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단락에서 바로 뭐야? 몸기계라는 말이 나와.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뭐 기계학적 인체관이라고 돼 있지, 그지? 자, 그거가 여기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그게 이익에서는 뭐야? 아직까지 뭔가 영향을 못 줬지만 여기서부터는 들어갑니다. 자,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몸기계란 말 자체가 이제 형체와 그 다음에 내부 장기, 형체 플러스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이런 몸기계를 봤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생각은 전체 신론 등 홉슨의 저서를 접한 후에 더 분명해져서 자, 인체의 복잡한 장치나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를 형상화하면서도 자,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괄호 치잖아요. 알겠지? 이거 괄호 치자. 아니라는 거가 아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최한기가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자, 인체는 오케이? 인체는 복잡한 장치. 그 다음에 자,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이라고 돼 있어. 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야? 자, 생명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발적 운동을 한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만 따지면 전원 온 하면 그대로 그냥 알아서 움직이는 요즘 따지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자체적으로 뭔가 생각을 갖고 움직인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자, 이는 인체를 신기와 결과 이해한 결과이다. 자, 두 번째. 자, 인체랑 사실은 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신기가 이게 신기인데 라고 이야기할 때 뭐야? 신통방통이 잘 안다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야. 자, 기계적 운동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무한소급을 끝맺으려면 최초의 원인을 생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 우리가 귀납을 이야기할 때 귀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귀납을 써야 되지. 그 들어본 적 있지, 그지? 귀납에 귀납을 꼬리를 물고 기어 들어가면 결국 뭐야?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예 뭐부터 인정하는 거야. 자, 이거 원래 이래. 그치? 그래서 마지막 최초의 출발점을 딱 잡아줘야지, 그다음부터는 뭐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게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원리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뭐라? 개연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보는 거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자, 이게, 그러면 이제 5번의 내용은 6번을 설명하기 위한, 이제 요걸 이야기하는 빌드업 개념이야, 지금. 그치?
왜냐하면은 이걸 하나하나씩 증명하고 거꾸로 가다 보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지. 신기라는 되게 어이없는 게 기어 나오려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 라는 설명을 해준 거야 지금.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자 그리고는 여섯 번째 딱 가서 뭐야? 최초 원인을 상정합니다. 따라서 최초 원인 상정을 합니다. 자, 이걸 뭐라고 본 거야? 이제 신기라고 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 선교사였던 홉스는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했다. 자,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한기는, 그러니까 이제 홉스는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면 되는데, 문제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근데, 그래도 최초의 원인을 하나 상정해야 되니까 이걸 갖고 뭐라고 한 거야? 신기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 지금. 그지?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최한기는 전체 신론에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있는, 왜 이렇게 길어? 자, 신경계적 그림을 접하고, 그 다음에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했다. 자, 뭐 인정했고, 뭐 인정 안 했는지 이런 거 전부터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뇌가 운동뿐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홉슨의 뇌주지각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야? 심주지각설하고 상관되는 개념이었어. 자, 그러니까 여기도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면 되겠다, 그지? 자,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 앞에 있는 심주지각설하고 다른 거야. 심주지각설은 이익의 것이었고, 그 다음 홉스는 뇌주지각설인데, 자, 이거 누가 관심 가졌다고? 최한기가 관심 가졌지. 자, 그 다음에 뇌주지각설은, 자,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충분해. 그럼 여기다 뭘 하나 더 했겠네.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창조주의 섭리를 보고 지각 활동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고 했던 전체 신론의 견해. 이거 누구 견해야? 홉슨의 견해야. 옆에다 홉슨 써 안에. 자, 이건 부정했어. 대신에 심이 자, 지각 운용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이 그러면 최한기와 이익은 요 부분에서 같이 동의할 만한 내용일 수 있겠지.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익과 최한기가 둘 다 긍정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거라든지. 이익은 긍정하고 최한기는 뭐, 아니면 홉슨 나오고, 혹은 아담샬 나오고, 이들이 이제 긍정할 수 있는 것들로 묶인 것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엄청 헷갈려. 지금 네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누가 누구라고 딱딱 떨어뜨려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사안들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라고 되어 있지, 봐봐.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달라. 자,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심을 심정으로 봤던 것과 달리, 자, 중심이다, 이거. 그는 신기의 심으로 파악했습니다. 심장 아니고, 그지? 뇌도 아니고, 심장도 아니고. 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장과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두루 다니는 것이다. 요 기가 다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이제. 그치? 자, 그래서 신기는 유동적인 성격을 지녔는데 그 중심이 심이다.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이건 이제 최한기 이야기야. 그래서 특수한 곳에는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 생명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활동을 위해서 외부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했다.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감각통합, 그 다음에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서 지각 내용을 조정, 그 다음에 적응해서 작용에 적응하여 변화에 작용에 적응 조치고 변화에 대응. 요거 주어가 뭐라고? 신기. 오케이, 알겠지? 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봤다. 자, 마지막으로 보겠어. 최한기 인체관의 의, 뭐 이런 정도 내용이야. 서양의학의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갖다 붙인 거야, 지금.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리된 것이다. 비록 양자 사이에 결합을 완전하게 하지는 않았어.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했는데. 자, 서양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정합적 체계를 이루고자 했다. 정합적 체계가 뭐야? 서로 모순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혹은 인과적인 것. 자, 이걸로 한 그의 시도는 조선 사상사에 주목할 만한 성취라고 평가할 수 있을 거다. 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실제 이제 문제 보시면은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질문들이 나왔을 거야.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그지? 자, 문제 질문. 9번이요. 어? 9번이요. 9번? 9번이 몇 번째 문제야? 어? 다섯 번째 문제? 아, 요거? 끝에서 두 번째네? 오케이.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서양의 근세 철학자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성을 가진 반면 정신은 사유라는 특성을 가진다.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은 뭐야? 공간 차지를 안 한다는 이야기지 지금. 자,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정신에 깃든 곳은 하나의 물질의 하나의 두뇌이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해요. 그럼 정신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냐면 두뇌에 있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다.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설명할 수... 자, 봐봐. 이게 지금 정신이 깃든 곳이 두뇌에 들어가 있지만 서로 독립적이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건 설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지? 이거 나중에 뭐냐면은 거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물질적 사건이 정신적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는 지문이 있어. 오케이? 자, 지문이 있고 나중에 뭐 영향을 줄 수 없지만 뭐 어떻게 돼 있을 수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네 가지 정도 이야기 나오거든. 그거 되게 유명한 지문인데 자, 뭐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거야 지금.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부터 먼저 볼게.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자, 최한기처럼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그치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뭐야? 문제는 해결이 될 수도 있지. 그렇지 않을까? 지금 다시 말하면 봐봐. 최한기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게 지금 기계적, 그러니까 봐봐 이거야. 신기가 기계적 운동에다가 뭔가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거꾸로 쭉 가면 서로가 서로를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증명 안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야. 뭔가 알 수 없는 존재. 창조주가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놀게 만들었어. 전원하고 훅.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뭐 나오냐면 코에다가 바람을 집어넣으니까 이제 사람 움직였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왜? 그치? 아담을 흙으로 막 열심히 빚어갖고 거기다 훅 부니까 생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되죠.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야. 이제. 벌써 이제 신기가 그렇게 들어간 거야.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게 누구 최한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기계적 운동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뭐 해야 돼? 최초 원인을 상정을 해야 돼. 안 그러면 계속 뭐야? 이거의 원인은 이거의 원인은 이거. 그럼 계속 뭐 해야 돼? 무한소급이야. 계속 끌어다 드려야 돼. 그러니 결국은 뭐야? 데카르트도 마찬가지로 물질과 정신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최초의 것만 딱 만들어주면 그다음부터는 뭐야? 이렇게 시작된 거야 하면 되는데 이게 없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던 거지. 이해되겠지? 이게 이거랑 관련이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한 거야. 알겠어? 자, 답은 2번인데 뭘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뭐야? 데카르트는 두뇌에서 일어난다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으나 최한기는 뭐라 했어? 신기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그랬지, 그치? 두뇌가 아니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두뇌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정을 했으나 상호작용은 여기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 이거 우리가 쉽게 그냥 놓친 거야 지금. 알겠지? 자, 그래서 결국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